안녕하세요. 참빛 전도협회 샛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해서 부정선거를 막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장로님께서 성덕수 장로님께서 참 애국운동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한민국 장로회 연합회 연합회를 대장년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하고 거기에서 성덕수 장로님께서 부정선거 척결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건 꼭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민주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투표를 하던 이 부정선거 개표에서 전자장치에서 이거를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선거 척결은 6.25의 다부동 전투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결국은 제국도 못했고 강서 그래서 공병호 TV 무슨 누구 무슨 이런 사람들 주장만 드립다 하고 사실 부정이었던 걸 저도 확신하는 것이, 왜냐, 사전 투표에서 69 더불당, 국힘당 31%가 됐어요. 본투표라는 것은 조작하기 좀 문제 어렵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졌어요. 김태우. 이건 명확한 부정. 통계학적으로 볼 때 본투표가 그런 정도일 때 사전투표가 69대 31이 나오는 것은 벌써 우리 통계학 박사들이, 대한민국의 박사들이 말했는데 5경분의 1의 가능성이다. 그건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하다. 그걸 저질렀어요. 저들이. 어떻게, 왜 저질렀냐? 국힘당은 알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의 부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동안 그 이후에 이재명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머리 깎고 막 빈사 상태에 있다가 보라! 강서 선거에서 국민의 생각이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국민이 전환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작심을 하고 부정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제가 개표 현장 3번을 들어갔고, 또 제가 개표 현장에 외국 시민들 30여 명을 동원해서 2인 1조로 투입을 시켰고, 전작의 불력이 외부 해킹이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못 막았으나 딴 거는 다 틀어막았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부정을 저지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면 해답이 나와요. 뭘 해야 당락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 대국 진영도 불육입니다. 무슨 딴 거 무슨 우체국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거는요, 그래봐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표를 예를 들어서 유권자 명부와 다르게 한 몇천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쑥 집어넣었다. 빨갱이들이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통나면 안 되도록, 들통나면 사형이니까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불력이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양당 보수당이 해서
6명, 12명, 12개 라인은 막자. 고영주 변호사 왈.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선거를 부추긴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뭐 그런 걸 해. 그래서 결국은 강서에서 넘어갔어. 그 개수기 확인을. 그게 사실 저희 같은 사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수개표와 똑같은 겁니다. 왜? 개수기 앞에 서 있어서 보면 되는데요. 손으로 씌는 거와 기계로 떨어지는 걸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꼭 손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디레마가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개표를 하자 그러는 순간에 볼아이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 지금 수개표하고 다른 게 없는데 무슨 또 수개표, 이거 다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개표를, 개수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개표를 몇 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전자분류기, 수개표, 개수기. 기계와 기계 사이에 한번 매뉴얼 수개표를 집어넣으면, 수개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5만원 받고도 가서 해야죠,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개표인데. 그리고 후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김태호 같은 자가 안 나오죠, 이제. 이제는 대통령령이니까. 수개표 더블당만 해, 이런 국힘당 후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오는 4월 10일의 부정선거 척결은 우리가 이제 6.25 때의 전사를 보면 다부동 전투라고 했죠. 우리가 6.25에 남침을 당하고 불시에 기습을 당해서 대구까지, 대구 바로 위에 저도 가봤죠.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백선엽 장군이 앞장섰죠. 내가 돌아서는 경우 너희들 나를 쏴라 하고 앞장서서 그 다부동에서 말했습니다. 김일성이는 8.15 경축을 부산을 점령한 후에 하자라고 하고 밀어붙였는데 다부동에서 말했어요. 그 다부동이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지, 부산까지 밀렸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교두보가 없어서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까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당선됐는데, 이번에 이 시나리오대로, 이재명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즉 200석을 뺏기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재선 보궐선거, 이재명 당선, 그 다음에 공산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화, 뭐 어떤 미명하에 시간은 걸리겠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저들이 해온 것을 보면 알죠. 정광훈 목사 수십만의 광화문 세력이 없었으면 벌써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증도 있고 심증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당이, 제가 그것부터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한두 번의 선거법을 개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이제 기초부터 하기 시작했죠. 선거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한 7차례 선거법을 개정을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괴물선거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괴물선거제도냐? 잘 아시다시피 미명하에, 무슨 미명이냐? 선거
투표율을 높이자. 다 찬성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투표만 가지고 그냥 공휴일을 지정했잖아요. 그런데도 에이 난 놀러 갈래 이런 사람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시키자.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하고 사전선거 투표소가 종로구의 경우에 20군데였어요. 20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군데의 사전투표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한 명씩 들어가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20명이 필요해요. 그것도 훈련된 사람이 지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20명이 필요한데 우리의 상대 부정을 자행하겠다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음모는 이쪽을 잘 아는 거죠. 우리를. 왜 설마 그러겠어? 그 몇십 명이 없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예를 들어 4월 15일 총선이었으면 사전투표일은 4월 7일, 4월 8일이었어요. 그게 한 3박 4일이니까 그 날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15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일, 12일 정도 이렇게 됐겠죠. 네. 그럼 4월 11일 날 사전투표를 한 것을 투표소가 20군데니까 끝난 투표함을 차에다 싣고 어디로 가느냐? 창고, 종로구 선관위원회가 지정한 창고에 가는 거예요. 차가 몇 대가 뜨겠습니까? 20군데니까. 20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그 차 안에 동승을 하느냐? 동승을 안 하죠. 경찰관이 앉아있다고 하지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종로구 안에서 그 창고, 보관 창고와 사전투표소에 간의 거리가 아무리 교통이 복잡해도 30분이면 가는 거리죠. 한 구 아니니까 2시간이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2시간이 왜 걸립니까?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몰랐던 것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은 못하죠.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것은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도 잘 모르죠. 전자공학 박사도 기계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전자기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금융사고 요즘 나잖아요. 그죠? 금융사고 나면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 손으로 다 씌울 때 그렇게 할 때는 저도 은행원 출신입니다. 저도 72년도 은행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돈 실는 것부터 다 했죠. 그죠? 그래도 돈이 안 맞으면 퇴근 못하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전산화를 하니까 전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났다 발표되면 100억 단위는 보통 이거 몇백억 단위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전산 프로세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은행 감독원 그 부정을 막겠다는 전문가들도 잡아내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근데 이 투표를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이거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냈냐? 굴이라는 데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 애국자들은 잘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막 주장을 해서 그 분류기, 전자 분류기를 스톱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이 애국 동지들 중에 윌커슨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그 삼성 출신이고 굉장히 그 모든 컴퓨터의 소프트 하드에 다 선정한 아주 세계적인 엔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국민으로. 당신 와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갔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리 성관이는 설마 그 사람이 쫓아올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류기를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윌커슨. 거기에 뭐가 나왔냐? 다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기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기기. 전자분류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백묶음씩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전자분류기에 딱 넣으면요. 거기에는 1번 표도 있고 2번 표도 있고 3번 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1번을 읽어서 1번으로 보내고 2번을 읽으면 2번으로 보내고 이렇게 분류해주는 분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류만 하는 센서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해주면 되는데 이상한 것이 심겨져 있는 것을 윌커슨 선교사가 찍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전자분류기에 넣었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 본 결과 결론 외부에서 통신이잖아요. 모든 게 통신이니까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도록 만든 칩. 그건 무슨 뭘 의미하느냐? 대표 그 소에서 분류기가 분류를 할 때에 그 현장에 없어도 돼요. 이 나쁜 사람들이 옆에 여관에서 통신으로 그 1번 분류기에 짝짝짝짝 뭘 신호를 보내면 1번 표 쫙쫙 백묶음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번 표 백묶음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1번 표 백묶음에 2번 표를 5표 넣어라. 10표 넣어라. 다 간다. 그걸 모르죠. 기계가 하니까 모르죠. 그런데 문제 우리나라의 그 절차상 어떤 게 있냐면 분류기 다음에 개수기가 있는 거 아시죠? 개수기가 그 백묶음을 이제 분류한다고 이렇게 개수기에 올려놓으면 톡톡 떨어집니다. 빨리 안 떨어지고 톡 천천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서 보면 그 백묶음이라는 것은 1번 표 백묶음인데 2번 표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부정이죠. 그게 부정이잖아요. 홈표잖아요. 홈표. 그런데 각 개표소마다 개표 라인이 이번에 강서에서 제가 똑같는데 몇 개인지 아세요? 개표 라인이 17개가 개표 라인이 배드민턴장 강서구 배드민턴장의 개표소에 가보니까 개표 라인이 17개가 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전자분류기가 몇 개? 17개가 있다. 그리고 개수기가 그 뒤에 17개가 있다. 그런데 국힘당 참관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몇 명? 6명. 그리고 그 6명이 내가 이 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분류기 뒤에 있는 개수기에 서서 똑똑 떨어지는 것을 이번 강서구니까 진교훈인가요? 진교훈 표에 김태호 표가 들어가 있는지를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서 있어서 보면 되잖아요. 보면 부정 현장을 잡는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통탄한 일이 이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현장 적발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17개 라인에 6명 뵙기
안 되니까 11개는 노막 찬스잖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태호 후보가 부정선거 소송을 3천만 원을 주고 제기를 하면 바로 재검표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1년 반, 옛날에는 1년 반을 끌었어요. 소송을 제기해도 1년 반을 끄는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백묶음에 5표 10표 들어가 있는 거를 다 바꾸치기 하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김명수 대법원이에요.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재검표로 들어가면 바꿔치기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뜻통이 나잖아요, 그죠? 제가 김태호 후보에게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좀, 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시금석이다. 테스트 배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막아야 되기 위해서 당신이 펴라. 결론. 그런 걸 왜 합니까? 국힘당의 당론, 주류적인 당론은 부정이라는 걸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자를 초폭할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재검표도 못했고, 그래서 공병호 TV 무슨 누구 무슨 이런 사람들 주장만 그립다 하고 사실 부정이었던 걸 저도 확신하는 것이 왜냐? 사전 투표에서 69 더불당, 국힘당 31%가 됐어요. 본투표라는 것은 조작하기 좀 문제 어렵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졌어요. 김태호가. 이건 명확한 부정. 통계학적으로 볼 때 본투표가 그런 정도일 때 사전투표가 69대 31이 나오는 것은 벌써 우리 통계학 박사들이 대한민국의 박사들이 말했는데 5경분의 1의 가능성이다. 그건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하다. 그걸 저질렀어요. 저들이. 어떻게 왜 저질렀냐? 국힘당은 알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의 부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동안에 그 이후에 이재명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머리 깎고 막 빈사 상태에 있다가 보라! 강서 선거에서 국민의 생각이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몰이를 하면서 국민이 전환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작심을 하고 부정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제가 개표 현장 3번을 들어갔고 또 제가 개표 현장에 외국 시민들 30여 명을 동원해서 2인 1조로 투입을 시켰고 전자개표 분류기 외부 해킹이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못 막았어요. 못 막았으나 딴 거는 다 풀어막았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부정을 저지르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해답이 나와요. 뭘 해야 당락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개국 진영도. 불육입니다. 무슨 딴 거 무슨 우체국에서 뭘 하고 이런 거는요. 그래봐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표를 예를 들어서 유권자 명부와 다르게 몇천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 집어넣었다. 빨갱이들이 그런 엉뚱한 짓은 안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통나면 안 되도록, 들통나면 사입이니까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분류기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 애국진영, 국힘당을 비롯한 우리 아스팔트 우리 크리스찬들, 다 우리 애국 시민 국민들은 입으로는 부정을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자고 하면 활동할 사람들이 없다.
지금 보십시오. 253개 선거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거기에 사전투표소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군데 됩니다. 그럼 20군데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번복시킬게요. 본 개표소에 개표 라인이 강서의 경우에 17군데잖아요. 보통 20군데 정도 된다고 하면 253 곱하기 20 하면 한 5,000개가 되니까 그 5,000개에 2인 1조씩 들어가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10,000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00명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훈련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10,000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한번 제가 되어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20년, 30년 징역을 살아야 돼요. 큰일 났어요. 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계속 조여 들어가 보니까 방법이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목숨 걸겠죠. 이재명의 노림수 시나리오 첫째, 내년 40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 목숨 걸고 이제 혁명투쟁이다. 저들은 주사파잖아요. 주사파는 혁명입니다. 혁명은 뭡니까? 합법, 비합법, 폭력투쟁을 병행하는 겁니다. 합법 필요하면 절대 폭력 안 합니다. 비합법 안 합니다. 합법으로 가고, 합법이 안 될 때 비합법으로 가고, 안 될 때 폭력으로 사람도 죽이죠. 예. 그들이 공산주의 혁명자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정도는 비합법이에요. 폭력은 아니잖아요. 자행하는 겁니다. 자행하는. 그러면 내년 40 총선에서 200석이 됐다고 오늘 200석 발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제가 주신 유인본에 나와 있어요. 나하번 뭐 하려고 200석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왜? 200석이 넘으면 헌법도 바꾸고 대통령 탄핵 문제가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봅니다. 예. 지금 그 광화문에 지금도 평일날 몇천 명의 민노총들이 피켓 들고 행진합니다. 뭐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계속하면서 안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벌써 공부를 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 성공시켰잖아요. 윤석열 탄핵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가 해야 되죠? 대통령 뽑아야죠. 대통령 뽑으면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이재명이 대번에 나갈 수 있죠. 아직까지 평을 받은 건 아니니까. 0.7% 진 사람이 이재명이 이쪽에 누가 나가겠어요? 한동훈이 나가겠어요? 나가는 대로 되겠어요?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싸울 겁니다. 이자들. 네. 그럼 뭡니까? 현직 대통령을 무슨 소리야? 모든 그 재판 문제는 회피하거나 내지는 사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이 그들의 이재명의 유일한 노림수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어요. 정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시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그 얼마나
머리를 잘 써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신병자로 집어넣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적을 알아요. 어둠의 세력들의 그 강고한 전투력과 우는 사자와 같은 그들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개표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개표. 무슨 소리냐 하면 훌륭위에서의 훌륭을 해서 저쪽 100묶음에 우리 10표가 들어갔다. 그럼 90표는 저쪽이고 우리 편은 몇 표예요. 그리고 훌륭히 하고 나서 바로 뒤에서 국힘당, 더불당 양쪽에 개표 장관들이 손을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렇다. 5표, 10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에 100표 틀림없어. 이거 다 1번 찍은 거야. 다 2번 찍은 거야. 그럼 뭐 올리면 이것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지금 저들이 180석 있나요? 네, 불가능하죠? 절대 안 해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훌륭이 다음에 수개표 한번 하고 해라. 그거는 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국힘당 사실 참관인들이 그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수십 년 동안 그 5만원 주식 드리는 거거든요. 참관하면. 그러면 이제 그 5만원 받으시려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뭘 지켜야 될지 모르세요. 이제 이런 것이 현실인 걸 저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밥값 드리면서 아유 이제 가서 쉬세요. 그럼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이 국힘당 개표 참관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 그러나 수개표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후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후보잖아요. 국힘당 후보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동원할 수 있죠. 개표 라인이 20개 들어가 그러면 20명을 동원할 수 있죠.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이 6명까지만 들어가 있으니까 20개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가 노막 찬스잖아요. 그건 우리 보수당끼리 연합하면 돼요. 무슨 전광훈당 또 무슨 조원진당 또 고영주당 있잖아요. 그건 다 6명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4, 6, 24,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연합이에요. 그 연합은 우리 애국 민초들이 압력을 넣어요. 제가 이번에 강서에서 국힘당에 이제 그렇게 6명을 내가 교육시켜 주겠어. 개수기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안 서 있었어요. 안 서 있었어요. 그렇고 사전에 그 전에 제가 고영주도 변호사도 제가 아니까 이건 뭐 후보 사퇴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당 보수당이 해서 6명, 12명, 12개 라인은 막자. 고영주 변호사 왈.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선거를 부추긴 사람인데 우리가 뭐 그런 걸 해. 그래서 결국은 강서에서 못 막았어요. 그 개수기 발의를. 그게 사실 저희 같은 사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수개표와 똑같은 겁니다. 왜? 개수기 앞에 서 있어서 보면 되는데요. 손으로 씌는 거와 기계로 떨어지는 걸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꼭 손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개표를 하자 그러는 순간에
볼 아이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 지금 수개표하고 다른 게 없는데 무슨 또 수개표 이거 다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개표를 이 개수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개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전자분류기, 수개표, 개수기 기계와 기계 사이에 한번 매뉴얼 수개표를 집어넣으면 수개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5만 원 받고도 가서 해야죠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개표인데. 그리고 후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김태호 같은 자가 안 나오죠 이제. 이제는 대통령령이니까 수개표 더블랑만 해 이런 국힘당 후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번 오는 4월 10일의 부정선거 척결은 우리가 이제 6.25 때의 전사를 보면 다부동 전투라고 있죠. 우리가 6.25의 남침을 당하고 불시에 기습을 당해서 대구까지 대구 바로 위에 저도 가봤죠.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백선엽 장군이 앞장섰죠. 내가 돌아서는 경우는 너희들 나를 쏴라 하고 앞장서서 그 다부동에서 막았습니다. 김일성이는 8.15 경축을 부산을 점령한 후에 하자라고 하고 밀어붙였는데 그 다부동에서 걸렸어요. 그 다부동이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지. 부산까지 밀렸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교수가 없어서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까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사실 당선됐는데 이번에 이 시나리오대로 이재명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즉 200석을 뺏기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재선 보궐선거 이재명 당선 그 다음에 공산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화 뭐 어떤 미명할 시간은 걸리겠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저들이 배운 것을 보면 알죠. 정광훈 목사 수십만의 광화문 세력이 없었으면 벌써 끝냈습니다. 벌써 끝냈어요. 문재인이 끝내려고 했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왜 삶의 소대가리 특급 멍청이 소리를 이 김여전에서 들은지 아시겠죠? 그지? 왜? 겁쟁이라는 겁니다. 다 해줬는데 전광훈이 몇십만 모았다고 그 겁먹어서 네가 그거 못해? 특급 뭐죠? 삶의 소리.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그거 아시죠? 그죠? 예. 문재인은 취급을 안 해줘. 그러나 왜 이재명이 나왔습니까? 전투력에 있어서 문재인이가 100이라면 이재명이는 한 얼마 정도 되세요? 1000원대요.